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1학기 창업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게 될 민유식입니다. 이 꽃피는 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통해서 이 원격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정기 수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정상적인 수업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원격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번 1학기에 진행되는 이제 창업 이론과 실무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리포트 제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첫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2009년서부터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창업 이론과 실무를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그 학생들 중에는 창업을 실제로 해서 창업가가 된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굉장히 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조그맣게 또 스몰 비즈니스로 창업을 한 학생도 있고, 또 재학 중에 창업을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재직,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또 경력으로 잘 활용했던 학생들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창업 이론과 실무는 일단 이론이라는 물론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메일로 제가 창업 설문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서는 아마 메일로 창업 이론과 실무에 대한 설문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문지 내용은 어떤 거냐? 이제 우리 그 학생들 중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거의 한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과 학년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그 학생들 중에는 실제 창업을 한 학생도 있고 창업을 준비한 학생도 있고, 막연하지만 창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해서 학습을 우리 수강 신청을 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사전 질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 뭐 내가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해봤고, 나는 학교 다니면서 좀 특색 있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 뭐 이런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그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그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고 뭐 이색적인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관련된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이거를 경력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창업 사전 설문지를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서 저한테 메일로 일단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대면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론, 창업 이론과 실무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창업 이론과 실무 이 과목은 일단은 중간고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할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저희가 이 분임 토익, 팀 플레이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근본 학기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사태가 진정이 되면 물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 팀 플레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문지에 작성해 준 내용 중에서 관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 분야를 제가 이제 모아서 뭐 외식업이든 소사업이든 인터넷 사업이든 혹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묶어서 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과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또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채널들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팀 플레이를 진행을 해서 팀 플레이에서 완성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텐데요. 그 이제 만드는 게 있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9개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9개 블록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창업의 3대 요소, 사람, 그 다음에 기술, 뭐 자본,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창업을 실제 진행이 됐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일종의 게임식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가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개인별로 뭐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별 혹은 팀별로 이번 그 창업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중간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완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중간고사 진행 전까지는 이제 어떤 과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예정이면 해외 비즈니스 모델, 그죠? 해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면 어떤 사이트나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뭐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물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각 팀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팀 플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지만 실제 제가 그동안에 11년 동안 우리 경희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해본 결과 아주 기성 어떤 사회인들 못지않은 그런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내용을 갖고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 팀 플레이를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을 갖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그 팀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팀 플레이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제 주로 하냐면 뭐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 창업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창업을 지원해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창업은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창업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들이 현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 이론과 실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그 가맹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 사회적 기업, 그죠? 뭐 다양한 형태의 창업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마케팅에 대한 것도 배우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확보된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고객 경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이론과 실무 시간에는 바로 고객 경험 관리, 창업 마케팅을 연계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고객들은 누구이고
그 고객들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며 그 어떤 접점이 있을까? 또 그걸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이 기말고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발표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고객 접점 체크리스트,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 경영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각 팀 혹은 개인별 고객 경험 체크리스트를 30문항 이상을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다 오픈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창업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창업은 현장을 잘 알고 고객을 잘 알고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중에 진행되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다음에 고객 경험 관리, 접점에 대한 체크리스트 30문항, 요거까지만 완성이 되면 이번 학기에 창업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우리 창업 이론과 실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 그 대신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완성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2학점 패스페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드시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 패스가 되고요. 일단 출석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출석 관리는 저희가 아침에 저희가 그 수업 시작 전에 출석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출석과 관련된 증빙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3회 이상 아마 그 무단 결석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페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출석과 관련된 내용은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휴일이 있어요. 휴일, 그죠? 휴일. 4월 30일이 지금 휴일인데, 그때는 이제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리포트. 그래서 리포트는 한 2번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중에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청년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6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통해서 그 사례를 발굴하시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6하 원칙에 따라서 A4 용지 한 장인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견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창업이 성공했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기 때문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반드시 200자 이상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여러분들 휴무 때, 휴일일 때, 그때 이제 그 리포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 창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첫 수업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잠깐 저도 잠깐 휴식을, 잠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제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강 창업에 대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창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또 창업자가 무엇이 있어야지 창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죠? 비즈니스 모델.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 같이 수업을 한다면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질문하냐면, 여러분은 왜 창업을 하고자 합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거든요. 올 초에 우리 경희대학교
창업한 학생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창업가. 그죠? 그 학생이 원래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대학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우연히 그 학생은, 우리나라 한복을 기모노라고 표현한 그런, 매체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한복이 왜 기모노로 인식이 돼야 되는가, 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학생은 창업을 결심합니다. 자, 뭐예요? 한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바로 베이커리, 그죠? 베이커리를 창업을 해요. 그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만난 이제 그 전시회에서 만난 그 창업자가 있어요. 아마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마스크, 그죠? 마스크. 제가 그 창업 대학생 스타트업인데, 그 학생들은 언제 만났냐면 작년 아마 4월 달쯤에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예요, 황사. 미세먼지. 그래서 그 젊은 창업가들은 이 마스크에 그 기능성을 부과를 합니다. 기능성. 그래서 어떻게 기능성을 부과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그 마스크를 하게 되면 귀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귀에 걸 수 있는 기능. 또 우리가 마스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출이 되고 밖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기능성, 섬유를 활용한 마스크. 그 다음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필터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스크. 자, 제가 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창업가는 기회 포착을 해야 됩니다. 기회 포착. 그 기회 포착에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게 이제 바로 창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입장이다, 혹은 고객 입장에서 창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바로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 편의점 진화가 됐죠? 전통적인 세탁소가 있었고, 또 우리 클린토피아라는 그 어떤 세탁 편의점이 들어왔고, 지금 뭐죠? 세탁 코인방, 그죠? 점점 더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 포착을 하기 위한, 그죠? 이런 관찰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다시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왜 창업을 하고자 합니까?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치가 고객들에게 확산이 되고 공감이 됐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장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스크도 있지만, 이제 요즘 이제 가정 대용식이라고 그러죠. HMR. 그죠? 요즘 이제 뭐 식당 가서 이렇게 먹거나 이러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먹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도 나타나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동태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밀키트라고 그러죠. 밀키트.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죠? 뭐 부대찌개다. 그러면 부대찌개와 관련된 각종 식자재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집에서 바로 해 먹을 수 있게끔, 뭐 이런 좀 더 편리한 형태의 다양한 지금 밀키트 사업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창업을 하고자 합니까? 혹은 왜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고객, 잠재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창업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바로 창업가의 역량입니다. 물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훌륭한 직원들과 유능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가예요. 자, 창업가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창업가로서 어떤 역량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는 이 분야다. 혹은 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되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 하면, 그러면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 나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은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또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정보를 파악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권하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전시회를 좀 자주 가라. 전시회, 박람회.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그죠? 올스톱인데. 어쨌든 이 전시회를 굉장히 자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시회를 내가 좋아하는 전시회 혹은 내가 뭐 취미와 관련된 전시회만 다니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다니실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뭐 AI라든가 그죠? 스마트와 관련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이런 전시회도 좋고요. 또 인구 동태적인 변화, 그렇죠? 사람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실버 산업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혹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 혹은 네트워크를 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로서의 이제 두 번째 질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그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을 또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커리어 경력 관리 과정 중에 일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분야에 대한 이 정보와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뭐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전시회들을 다양하게 섭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창업 프로세스로 접근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다양한 마케팅 채널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5년 이내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년 이내에 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창업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혹은 뭐 군대를 가야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대학원 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내가 창업을 한다면 내가 5년 이내에 이 분야에 대한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 여러분 아시죠? 적자 생존. 자, 적자 생존이 뭐죠? 적자 생존. 우리 다윈, 진화론에 나오는 다윈, 그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생각을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다면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세 가지 질문 잊어먹지 마시고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지나간 5년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거를 주로 했다. 나는 이런 쪽에 주로 종사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대학 생활하면서 주로 내가 경험했던 분야는 이거다. 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기업 쪽에 나는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죠? 혹은 나는 패션 디자인 쪽에 나중에 꿈을 갖고 있다. 혹은 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으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어떤 원래 패션 디자인 쪽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아예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이 되는 학생도,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나는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커리어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생각나는 우리 대학생이 있어요. 우리 경희대 사학과 학생입니다. 4학년이었는데 제 수업을 들었어요. 2학기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취업이 돼서 수업을 이제 앞으로 못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네,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냐? 바로 게임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게임 회사. 굉장히 그때는 뭐 경쟁률이 셌던 그런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가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좋다. 뭐 취업이 돼서 이렇게 뭐 수업을 못 듣는 거 오케이, 제가 받아주세요. 그 대신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는지 좀 어떻게 또 취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그 학생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마지막 이제 수업 참석하는 날 자기가 이제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자, 그 학생은 대학을 다니면서 뭐를 했냐면 시나리오를 쓴 거야. 시나리오. 주로 이제 그 역사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쓰고 1인 단편 영화를 찍었답니다. 그죠?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번지 점프를, 그 전국에 있는 뭐 유명한 번지 점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번지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을 한 거죠, 도전. 자, 그런 내용들이 그 기업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최종 면접 가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면접관들이 그 자기와 일할 수 있는 팀원을 뽑아야 되는 이제 팀장급이나 과장급들이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역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봤고, 또 영상으로도 찍어보기도 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산 학생, 이런 학생이 우리 기업에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경영진들한테 강력하게 권해서 당당하게 취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 5년간,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쯤 되면 지난 4년간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창업과 관련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자, 창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본입니다.
자금이죠. 그죠? 아이디어만 좋다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은 오늘날 나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그죠? 이런 거를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창업을 준비한다면 나름대로 별도의 좀 시드 머니들을 갖출 필요도 있어요. 반드시 좀 갖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채용한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뭐 사무실을 얻어야 될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마케팅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드 머니를 좀 축적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좀 편해지실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13년째 창업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주로 이제 조사, 그러니까 마케팅 리서치 중에 미스터리 쇼핑 조사라는 거를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창업 자금이 250만 원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 뭐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 올리고 사람을 모으고 또 이제 교육 사업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샤파 양성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 캐시카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의 형태는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6번째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창업에 대한 재정 상태는 어떤가를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네요. 이게 6번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진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진단. 과연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특허와 관련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진행해야겠죠. 혹은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채널이 없다 그러면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혹은 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알릴 수 있는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미처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요소들을 확보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자,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많은 창업가들 중에는 정부 지원과 관련된 걸 통해서 창업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창업가들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내 비즈니스 모델에 정부 지원 제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연 내가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되는지. 왜냐하면 치열합니다, 여러분. 치열해요. 그 분야도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들, 우리 청년 창업가에게는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6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창업가는 스스로 명확한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 그죠? 과연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내가 지금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죠? 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혹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창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2강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도 계속 창업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날 3강 바로 창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여기는 없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업을 하는 데서 가장 행복한 창업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죠? 가장 행복한 창업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가장 행복한 창업가인데.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십시오.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죠?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에너지가 나오죠. 또 뭐 우리가 엔돌핀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엔돌핀, 긍정의 에너지가 막 나오죠. 자, 그러면 즐거운 거죠. 즐거워. 가장 행복한 창업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창업가가 바로 행복한 창업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근데 제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학생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럼 글쎄요, 좋아하는 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적성은 결국 뭐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실전의 그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경험이 바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 대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러면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주로 사무실에서 혹은 뭐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싶다.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직업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여행을 참 좋아해. 여행을 가면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럼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고 또 찾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또 질문은 좋아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영업 이런 거는 사람 만나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계산하고 뭐 회계 이런 거 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죠? 그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계산이나 뭐 나는 수에 대해서는 아주 천부적인 적성이 있어. 그러나 이제 사람들과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해. 그러면 또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찾아야 돼. 혹은 반대로 또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언어를 자기가 직접 잘하는 게 중요하죠. 해외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근데 내가 좀 그런 건 좀 부족해. 그러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남의 머리를 빌려라. 그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와 또 잘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좀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자, 개인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거나 그죠?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요즘 마스크죠, 마스크. 마스크 여러분. 근데 이 마스크가 좀 더 진화할 수도 있고 또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가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쇼핑몰을 보니까 모자, 캡으로 된 이 마스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마스크라기보다는 이제 그 침 같은 거를 안 튀기게끔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성 모자도 등장을 했고 꼭 이게 마스크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혹은 뭐 그죠? 우리가 목도리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만 탁 붙이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또 어쨌든 그런 좀 더 어떤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특히 이제 우리 고령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실버 세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제품이나 아이디어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전시회를 갔더니 그 휠체어 있습니다.
휠체어, 그죠? 휠체어. 근데 휠체어를 통해서 낙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창업 기업에서는 휠체어를 마치 우리나라 그 안전벨트 하듯이 그 앞으로 쏠리지 않게끔 그런 그 앞에 그 휠체어 쪽에다가 장치를 해놓은 그런 제품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자꾸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또 안전에 대한 게 많이 있겠죠. 안전에 대한 거. 안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제 요즘 우리가 그 배달 서비스도 그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침에 뭐 보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식주. 그죠? 먹는 거와 관련된, 입는 거와 관련된 거, 혹은 우리가 사는 거와 관련된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계속 변화무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데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조금 전의 질문은 개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사업을 하는 기업, 그죠? B2B라고 그러죠. 기업에 있어서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메신저도 계속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IoT 기술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것도 등장하겠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혹시 뭐 넷플릭스는 보지 않을까? 아마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재택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도 아마 곧 런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고 또 기업도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그렇죠?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서비스, 기업의 활동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창업가에게 이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하거나 혹은 뭐 우리 실제 창업하는 분들에게 여쭤봐요. 뭐를 물어보냐? 우리 대표님의 핵심 비즈니스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창업하셨던 분들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 그럼 뭐 대기업이야 마치, 그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마치 대기업이야. 사람도 많고 자본도 많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창업가에게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저는 취미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봉사활동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학생 중에 우리 네팔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여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전공이 뭔 학생인데 지금 현재 네팔 그 지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NGO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이걸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모금을 해서 직접 네팔에 가서 책도 사주고 뭐 학용품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명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창업가 입장에서 투자자나 혹은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업과 이론,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우리가 맨투맨, 그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 거를 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직접 얼굴을 맞댔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한번 스스럼 없이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복이 코리안 기모노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멋과 맛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기념품 크리에이터 최진미입니다. 혹시 한복 입고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한복 입고 여행 가기가 굉장히 큰 트렌드로 잡혀 있잖아요. 저 또한 한복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는 친구들과 한복을 빌려서 궁에 놀러 가던가 여행을 가던가 했었습니다.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복이 한복으로 불리지 못하고 코리안 기모노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복이 기모노라고 불릴까? 그런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복궁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한복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문화를 체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 자기 친구들을 줄 기념품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품이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담긴 상품이라면 좀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복을 기반으로 한 관광 기념품입니다. 우리가 대만을 가면 펑리수를 사고 일본에 가면 도쿄 바나나, 홍콩엔 제니 쿠키 등이 유명한 것 같이 간식류가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복과 이 먹거리를 융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디자인으로 한 빵, 한복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복과 한국을 소개하는 설명서도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좀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나 스토리를 살린 좀 더 다양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큐레이션하려 합니다. 미미 상점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쉽고 즐겁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해질 텐데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예, 이거 12월에 12월에? 예, 12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미마 마스크고요. 미마 마스크. 예, 그 뜻은 미세먼지 마스크의 약자입니다. 아, 미세먼지. 예, 그래서 미마 마스크. 이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 기능 잠깐 기능에 대해서. 네. 검정색 그거 하나. 네. 유성이 가지고 있는. 네. 자, 이거 보시면 네. 예, 예, 탄성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탄성.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귀가 전혀 아프지가 않고. 아프지 않고. 예, 귀가 전혀 아프지 않고. 이 뒷부분 보시면 여기 사용법이 있는데 사용법 있고. 사이즈가 정확하게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 해서 아프시면 저 회사 미마 예, 미마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예, 맞습니다. 이쪽을
톡 끊어가지고 더 길게 할 수 있고. 예, 길게도 사용이.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얼마예요? 예, 시중 저희는- 판매가가? 슬로건이 세이브 머니이기 때문에 네네. 시중 판매가가 뭐 요즘에 2,500원, 3,000원 하는데 1,200원 수준으로. 1,200원. 예, 그리고 대량으로 또 사게 되면 더 할인가 적용돼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죠? 지금 현재? 저희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는 12월부터 12월부터. 예, 아. 12월부터 판매할 예정이고요. 네.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유성분들 기존에 있는 것 좀 자, 여기 이제 회사는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저희 작년 4월에 아, 그럼 스타트업이네?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 스타트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필터 교체형 마스크. 네. 저희 완제품도 하나 좀 갖다 네. 주세요. 필터 교체형 마스크고요. 이 안쪽에 그 물이랑 좀 종이컵도 좀 가져주세요. 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예, 외적이 없던 거라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검정색으로 좀 갖다 주세요. 네. 잘 보여요. 이제 기능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형상 기억본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예. 아무리 꾸겨도 네. 예,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예, 그래서 옆면을 옆에 이제 측면 잘 계속 하고. 동일하게 예, 패션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시면 물을, 이렇게 네. 그다음에 물이, 아이고. 이 물이 방수가 되는 거네요? 예. 방수가. 예, 방수 처리가 다 되죠. 방수가 되고. 예.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미마 이제 로고. 여기서는 흡수가 되네? 예, 이 안쪽에서는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예.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안쪽에서 습기 같은 게 차면 어. 안쪽에서는 이 저희 로고를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고. 되고 바깥으로 발산하는. 발산이 되고. 예. 이게 신제품이네요. 예,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아이, 필터 교체형으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네. 끼고 착용하고 착용할 수 있고. 예. 그렇구나. 착용하는. 그래, 제가 여기 우리 유식한 TV라고 예. 비즈니스 모델 소개해주는 전문 채널인데 아, 그러세요? 거기에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